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이 영화에서는 색상의 대립이나 어떤 역설적인 색을 많이 쓴다 라는 관점이 되게 많이 떠올랐었거든요. 대립이란 얘기를 먼저 해볼 건데, 대립 같은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약간 눈 아프실 수도 있는데 보색 대비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는 보색 대비에 의한 색상의 부딪힘, 이런 개념으로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예고편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데보라랑 주인공이 통화하는 장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데보라와 주인공이 통화하는 장면에서 보색 대비가 되게 잘 드러나는데, 이 컷들이 서로 교차합니다. 연속으로. 주인공의 집안이 녹색이에요. 근데 데보라한테서는 되게 마젠타에 가까운 이런 조명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보색을 이룹니다. 보색 대비를 이루는데, 이게 문제는 이 둘은 연인이잖아요. 연인이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것도 사이가 나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사이가 전혀 나쁜 상태가 아니면 오히려 보색을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동질적으로 비슷한 색깔을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부러 여기 초록색을 쓴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아까 제가 역설적이게 색을 썼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뒤에 바로 이어지는 두 컷에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앞에 두 컷에서는 되게 서로 루킹룸이 없어요. 루킹룸이 딱 막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 단절적인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그래 너 나랑 도망갈래?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는 그 앞에 루킹룸이 있는데, 문제는 루킹룸이 있는 곳이 다 어두워요. 그래서 약간 구도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구도 겸 색상으로는 보색 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꽤 독특한 구도였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버디랑 배츠의 대립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버디랑 배츠 대립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이 둘 좀 안 맞거든요. 은근히 성격. 버디는 약간 차가운 진, 블랙진에 가까운 이제 차가운 어두운 색 진을 많이 입고요. 배츠는 진짜 곧 죽어도 빨간 옷 입어요. 한번 뭐 털러 갈 때 그 옷 죄수복처럼 입는 옷 제외하고는 거의 배츠는 빨간 옷 위주로만 입습니다. 요런 것들을 또 구도랑 같이 해가지고 대립하는 장면들,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요 장면들입니다. 배치가 막 버디 약간 도발하는 장면이거든요. 얘네들의 정체를 이제 까발리면서 막 그 분위기 점점 험악하게 몰아가는 장면인데, 이것도 아마 의도했을 것 같아요. 되게 버디의 뒤쪽으로는 파란색 네온 사인이 있고, 배츠의 뒤로는 빨간색 네온 사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으로도 좀 그래요. 여기 버디는 나중에 이제 증권맨 출신인 걸로 이제 나타나고, 배치는 뭐 그냥 그냥 양아치인 것 같은데, 성격도 되게 불같고 여기는 좀 차분하고, 이런 캐릭터들을 그냥 그대로 살려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의 성격과 옷을 그냥 진짜 완벽하게 그냥 대놓고 드러내는 영화도 그렇게 많진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단점이라면 어떤 서사적인 약함이 아닐까 싶어요. 나중에 닥터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착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자마자 죽는 막 되게 이상한 서사의 이어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어떤 넘기는 역할로 어떤 강한 캐릭터성, 그다음에 이제 강한 편집, 음악, 이런 거라고 본다면, 이 캐릭터성을 살리기 위한 이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재밌는 건 개인적으로 요 두 장면 엄청 독특했습니다. 이제 닥터랑 베이비가 이제 원래는 서로 채무 관계가 끝났는데, 너 한 번 더 할래? 근데 한 번 더 할래가 아니라 거의 협박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시선도 안 마주치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비를 보여주는 장면 뒤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따뜻한 색감 위주로 드러나는데, 이 닥터의 백으로는 되게 차가운 색감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어떤 색감과 구도를 같이 조합해서 굉장히 서로 대립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빨강과 파랑의 대립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빨강이랑 파랑에서 사용하는 의미도 꽤 재밌습니다. 그런 얘기들 조금 해볼게요. 빨강과 파랑. 근데 빨강, 파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빨강과 파랑이 보색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 보색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빨강과 파랑은 보색이 아니지만 굉장히 보색처럼 뭔가 대립되는 색으로 많이 사용되긴 했죠. 먼저 빨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빨강이 되게 좋은 의미로 쓰여요. 빨강 차 있잖아요. 처음에 이 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탈출에 성공할 때 씬이거든요. 이 씬에서도 빨강 차를 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뺏는 차긴 하지만, 이 빨강 차를 탔을 때도 이제
뭐 성공적으로 도망을 갔을 때 타는 차기도 합니다. 대체로 빨간 차를 타면은 일이 잘 풀려요. 얘가 빨간색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이 계기판이랑 장갑 같은 거에서도 되게 이렇게 막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상태도 되게 좋은 상태들이거든요. 이 베이비가 양아버지가 이제 너 조금 그런 험한 일 하지 말고 좋은 일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 해줄 때 이제 선택했던 일이 그 자기 잘한 장점 살려서 이제 착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피자 배달부를 하게 되는데, 이 착한 직업을 할 때도 빨간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보면 레드는 이 영화에서 꽤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인데, 블루는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느낌이 많습니다. 일단 아까 빨간색 차가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파란색 차는 안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베이비 일행이 이제 그 어디죠? 어디를 털고 도망갈 때 이 베이비를 막아서는 군인의 차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공간이죠. 실패하는 일을 할 때도 파란 차를 몰았고요. 나중에 여기서 실패라고 도망갈 때도 되게 막 쫓기면서 엄청 허겁지겁 도망갈 때도 파란 차를 타고 나옵니다. 다른 차를, 이 둘은 다른 차예요. 뺏어서 나온 다른 차인데 이때도 파란 차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주인공이 도망을 가요. 도망갈 때도 파란색 옷을 입고 도망갑니다. 쫓길 때 입는 옷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파란색은 되게 나쁘게 쓰여요. 이런 식으로 나쁘게 쓰이는데 이 둘을 반대로 섞어주는 게 어떤 배츠의 빨간색과 버디의 파란색이죠. 영화 처음 보실 때는 아마 얘는 좀 그냥 양아치고 얘가 좀 좋은 애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데,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얘가 결국 최종 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색을 보는 데 있어서 의미 부여를 되게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조금 독특하게 그러니까 빨강과 파랑은 우리가 그 세계 삼원색 했을 때 CMY가 정확하게는 세계 삼원색이지만 뭐 중세나 이전까지 안료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빨로파를 이제 세계 삼원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노란색이 없어요. 여기에 노란색이 되게 따뜻한 의미로 쓰입니다. 어떤 색을 꼬아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데, 보시면 이제 노란색에 가까운 황금색, 엄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담아서 엄마 테이프는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데보라랑 몇 안 되게 이제 좀 좋은 장면이죠. 되게 행복한 시절을 누리는 그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때 데보라가 노란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마는 이 베이비의 어떤 이상향 같은 느낌이고, 그 다음에 데보라는 현실에서 베이비를 구원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어떤 노란색의 의미 부여는 굉장히 이제 따뜻하고 뭔가 선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면 지금 빨로 파에 굉장히 의미 부여를 잘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역설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색깔을 되게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장면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립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납득할 수 있는 색깔을 쓴다라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 유독 어떤 큰 서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내용들은 되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특히 이 장면입니다. 이제 베이비가 이명을 앓게 되는 장면이죠. 이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사고가 나거든요. 부모가 사고가 나서 아마 둘 다 돌아가시는 것처럼 나와요. 표현이 안 되니까 양아버지가 나오고. 근데 이 장면 같은 경우 되게 웃기죠. 왜냐면 행복한 시절이 전혀 아니에요. 행복한 시절이 전혀 아닌데 스코프를 띄워서 보시면 상당히 따뜻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가 있죠. 뭐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어두운데도 레드가 되게 많이 떠 있고 밝은데도 레드가 강하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오프셋 같은 경우로 굉장히 차갑게 돌려놓을게요. 지금 이런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뒤에 꽝 하고 부딪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두 그림은. 근데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전혀 따뜻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림에서 따뜻한 식으로 표현을 하는 역설적인 그림들을 사용했고요.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공간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이 영화 자체가 뭐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되게 비현실적인 공간이 이 둘이 데이트하는 세탁소 공간입니다.
이 세탁소 공간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컷에서 이렇게 보시면 빨강, 노랑, 파랑 옷이 색색의 옷이 돌아가요. 이런 것들을 이 장면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린이 세죠. 물론 형광등이 있으니까 그린이 조금 세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야말로 이 영화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핑크를 강하게 사용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영화는 오히려 이 장면에서는 되게 극단적으로 현실적인 색 보정을 하고 있죠. 이 행복이 뭐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복선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처럼 모든 세탁기에 형형색색의 옷들이 들어가서 도는 장면은 되게 이질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상적인 공간은 오히려 되게 현실적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되게 현실적인 공간에서는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느낌들도 생각해 두셨다가 나중에 색 보정을 하실 때 이런 컨셉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두 이미지인데요. 이 둘이 이제 서로 막 마주보면서 이제 버디가 최종 보스가 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싸우는 장면인데 이 버디가 경찰차를 끌고 와요. 경찰차를 끌고 와서 근데 경찰차에 빨간색, 파란색 사이렌이 둘 다 있어야 되는데 그 파란색 등만 돌거든요. 그 파란색 등이 묻어서 이 베이비에는 되게 파란 빛이 많이 돌고요. 그리고 그 빨간색 등이 아마 차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버디는 차 안에서 되게 붉은 빛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요것만 봐도 앞서서 버디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었었는데 반대로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뭔가 그 캐릭터가 흑화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도 자기가 쓰던 색의 반대색을 보여주면서 어떤 흑화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서 제가 허에서는 제가 강박적으로 90%안 넘긴다는 표현을 썼어요. 밝은 데를. 근데 베이비 드라이버는 좀 그런 게 약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색상을 뭐 이렇게 딱 내가 어디까지 넘기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라이트를 꼭 날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는 여전히 이 영화에서도 거의 90%급을 지키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조그맣게 빛이 들어오는 역광 장면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끝까지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거를 90%까지 낮추면 이러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걸 어둡게 하고 나서 중간에 감마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이미지가 굉장히 대비가 낮아져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 장르적인 특성일 수 있는데 어떤 액션 영화 같은 거에서는 대비가 날카롭게 높은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이제 액션 영화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쓰는 것 같다. 이 영화도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보다 90%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색 보정하실 때 이걸 근데 자꾸 이런 예들을 보여주다 보면 여러분들이 화이트는 90% 넘기는 거 아니래 뭐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얼마든지 예외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빛을 보여줘야 할 때는 90%를 넘겨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안정성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심하게 높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꽤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블랙도 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진하게 블랙을 잡는 것들을 보실 수 있죠. 거의 0에 닿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컬러라이즈 빼보면 네. 이거는 분명히 어떤 장르적인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떤 서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가 많고 이 영화에서는 강한 대비를 보여주면서 어떤 날카로움을 보여줘야 되는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블랙을 거의 0에 가깝게 두는 장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장면들 보실 때 되게 많이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 이미지를 차갑게 만들고 싶어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보시면 레드 채널만 유독 많이 내려가 있고요. 그린과 블루 채널은 생각보다 안 내려가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벡터 스코프의 방향도 거의 사이언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차갑게 만들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블루 쪽이 아니라 사이언 쪽으로 만약에 프라이머리 바에서 RGB 바에서 작업을 하신다면 블루를 높이는 게 아니라 레드를 떨구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도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 이 얘기는 앞으로도 뭐 여러 번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주 뭐 그렇게 무난하진 않지만 이 상태에서 되게 차가움을 주고 싶다 그럼 블루를 올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레드를 낮추는 게
되게 차가워 보이는 느낌을 강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생각보다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방향을 벡터스코프에서는 약간 이쪽 따뜻함 이쪽 차가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따뜻함 쪽은 레드가 조금 강하다면 차가움 쪽은 약간 사이안이 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따뜻함과 차가움을 느낌을 내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 레드 축에서 꽤 많이 움직인다, 따뜻함과 차가움이.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 얘기를 하다가 조금 느끼는 건데, 다른 사람들의 옷이 되게 색깔이 뚜렷한 반면에 베이비의 옷이 생각보다 되게 별게 없거든요. 얘는 처음부터 무채색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인터뷰에서 보실 수 있는데, 무채색 옷을 입는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얘가 아직, 그러니까 물론 나쁜 짓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적인 면에서 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얘는 어떤 가치 중립적인 상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무채색 계열의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티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속티 얘기를 하는데, 속티 티셔츠 같은 경우를 흰색을 입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가 나중에 조금 실제로 뭐 배츠를 죽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이제 좀 약간은 얘도 흑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흑화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흑화하게 되는 장면 뒤로는 이 친구가 지금 요거 뛸 때 보시면 아시는데 회색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에드가 라이트 감독의 인터뷰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흰색에 비교해서 약간 이제 때가 탔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검은색 티를 입히지 않은 거는 이제 완전 망한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에 그 출소하는 장면을 보면 또 하얀 옷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떤 자기의 죄를 씻고 나온다. 이 영화 아까 커피 씬, 원테이크 씬 처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길거리 노방전도하는 사람이 뭐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다 모든 죄를 씻고 다시 흰 옷으로 돌아오는 걸로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옷의 관점에서는 흰색으로 시작해서 흰색으로 끝나는 되게 수미상관적인 형태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어요.